여러분 힘드시죠? 저 빈자리가 보이네요. 뭔데? 저분들이 가시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어쨌든 힘내시기 바랍니다. 뭐 다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가셨겠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붙으세요. 여러분만. 이게 시험이란 게 그거예요. 이거 아시죠 이거? 이거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버티다 보면 붙습니다. 버티다 보면은 이제 고인물들 앞에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차례가 왔구나. 그게 이번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뭐 1년 후, 2년 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과목이 개정되니까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이게 모든 시험이란 게 급하게 마음 먹는다고 될 게 아닙니다. 될 게 충분한 필요한 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이제 내 차례가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수험 기간 너무 짧게 잡지 마세요. 짧게 잡으면은 많은 지름길입니다. 그냥 이거 시작하기로 했으면은 다 경찰을 하겠다는 뭔가 이유가 있고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이거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이거 안 되면 빨리 안 되면 빨리 해보고, 안 되면 딴 거 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단계에서 이제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이게 엄청 어려운 시험이고 무슨 나사 입사 시험인가 그런 거라면은 진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은 하면 됩니다. 좀 늦게 될 수도 있고 운 좋게 빨리 될 수도 있는 거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섣불리 조금 하다가 말면은 이거 평생 후회로 남아요. 트라우마로 남는다고요. 이거 딱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 시간을? 아깝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한 36쯤 되고 다시 와요. 한번 해볼까? 40까지인데 이러면서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하셨으면 빡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는 친족상도례인데요. 친족상도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연관되는 내용을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인적 범위입니다. 요거는 이제 328조 에 규정이 돼 있는데, 1항의 친족하고 2항의 친족이 있는데, 1항이 가까운 친족이고 2항이 먼 친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요 친족이란 게 이게 민법상으로 정해지는 건데, 요 친족이 이제 8촌 이내 혈족하고 4촌 이내 인척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상의 친족 가운데서 일부는 1항의 친족, 가까운 사람들은 1항의 친족이고 먼 사람들은 2항의 친족이다. 요 정도 감만 잡고 있으면 되시고요. 자, 가까운 친족 이렇습니다. 자, 혈, 배, 동, 배 이렇게 됩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이렇게 해서 혈배, 배,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친족이 2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규정된 게 여기서는 형면죄죠. 그리고 여기는 친고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두 문자에서 먼 친족, 사모님 그거 할 때 요게 친고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그 외에서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 게 이제 동거 안 하는 형제 자매.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보통 2항 이렇게 꽈서 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인적 범위, 이건 2예요. 인적 범위 이건 1이고 이건 2. 자, 인적 범위 2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피해자가 수인이라면, 근데 여기서 수인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공갈자와 재산상 피해자, 이렇게 그 범죄에서 이제 삼각 구도로 형성되는 그런 범죄들 많이 있죠. 자, 피해자가 수인이라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기죄 외에는 모두와 친족이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범인이 있고 피공갈자가 있고 재산상 피해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범인하고 얘랑 범인이 이제 공갈을 범한 거죠. 이렇게 공갈을 치고 재산이 얘한테 요 처분 권한이 있는데 요 재산이 이렇게 온 게 됐으니까 재산상 피해는 얘가 받고 이제 폭행협박은 얘가 당하고 이런 구도죠. 자, 요럴 때 요 범인이 얘랑도 친족 관계가 있고 얘랑도 친족 관계가 있어야 얘한테 친족상돌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피기망자가 있고 재산상 피해자가 있는데 사기죄는 피기망자하고는 친족 관계 없어도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게 소송 사기예요. 소송 사기에서는 피기망자가 누구예요? 법원이죠. 소송 사기에서는 피기망자가 법원이에요. 서울중앙지법이 우리 삼촌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산상 피해자만입니다. 그래서 사기죄는 모두와 친족이어야 된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시적 범위입니다. 시적 범위. 시적 범위. 자,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친족이어야. 그런데 예외가 뭐가 있습니까? 인지의 소급표가 있죠. 넌 내 자식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인지가 뭐 여기까지 2급에서 이걸 설명드릴 이유는 없지만 제가 말 나온 김에 하자면 인지는 이제 저기 구청에다 서류 내는 거죠. 구청에다 서류 내는 거 아니면은 재판상 뭐 강제 인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인지하게 되면은 그 인지의 소급표 때문에 출생 시부터 법률상 친자 관계가 있는 걸로 유의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범행 시에도 친족 관계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시적 범위 이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자, 그 범죄의 범위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도 자, 이거 두 문제 나옵니다. 저런 것도 좀 두 문제지만 자, 친족 중 강손 계파는 예의가 없다. 이렇게 뭐 족보나 그런 거 보면 뭐 무슨 파 있죠. 뭐 광산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연관 지어 보세요. 친족 중 강손계파는 새끼들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불러드릴게요. 왜? 힘드니까. 그래서 중권리행사 방해, 중권리행사 방해. 그 다음에 요 강은 강도랑 준 괄호 열고 점유 강취. 여기도 강 있죠. 여기도 강 있고 점유 강취나 준 점유 강취. 여기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의가 없다니까 친족상도례 적용 안 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소는 손괴, 개는 경계 침범. 요 파는 요 손괴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공익 건조물 파괴죄 이렇게 됩니다. 공익 건조물 파괴. 그래서 친족 중 강손계파는 예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것들을 여기다가 쓸게요. 자, 이제 그 작물죄랑 특칙 요것과 연관지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작물죄는 본범이 있죠. 그런 다음에 이쪽에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작물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범이 이렇게 재산범죄를 범한 다음에 이렇게 작물범한테 넘기면은 성립하는 범죄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본범과 피해자 간에는 1항에 가까운 친족이면은 가친이면은 형 면제고 그 다음에 2항의 먼 친족이면은 친고죄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작물범이 끼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작물범이랑 피해자 요 사이에서는 요거 동일합니다. 그런데 요 본범하고 작물범 사이에도 또 요게 있어요. 자, 친족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1항에 가까운 친족이면은 아까 그 장본인은 중지하고 자수하라 그거 있죠. 필요적 감면이에요. 근데 2항의 먼 친족은 혜택이 없습니다. 먼 친족 혜택이 없어요. 어떻게 정리하시냐면은 요거 저기서 나왔죠. 피해자가 연관이 돼 있으면 이걸로 가는 겁니다. 1항에 가까운 친족 면제, 2항
먼친족 친고죄 피해자가 연관이 돼 있으면 본범과 피해자든 작물범과 피해자든 동일하게 규율을 합니다. 그런데 본범하고 작물범, 범죄자 놈들 사이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거는 이만큼 봐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씩 깎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면제보다는 필요적 감면이 조금 낮죠. 그리고 친고죄 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안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친족상도례 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죠? 120 아우 머리야. 120 갑자기 헷갈리네요. 135번이네요. 135번. 자, 친족상들의 규정은 강도죄, 경제침범죄, 강제집행 면탈죄 적용되지 않으나 절도죄는 적용된다. 맞죠? 그런 다음에 자, 136번 권리행사 방해죄는 친족상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주의하실 거 중권리행사 방해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고요. 자, 137번도 장본 여기도 친족상도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138번 장본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1항에 가까운 친족 혈배 동동배 사이에는 필요적 감면 맞네요. 139번 작물범이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은 직계혈족 작물범 나왔는데 피해자 나왔죠. 그러면은 원칙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니 이거 동거하지 않아도 직계혈족이잖아요. 직계혈족은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1항이니까 면제 맞고요. 자, 그런 다음에 140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보셔서 여러분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4번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요거는 자,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요. 덥네. 자, 144번입니다.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잠깐 몰래 쓰고 갖다 놓는 거죠. 몰래 쓰고. 자동차 몰래 쓸 수 있죠. 오토바이도 몰래 쓸 수 있죠. 기차 몰래 쓸 수 있습니까? 기차 몰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아파트 앞까지 철로를 놔야 돼요. 그리고 잠깐 2호선 잠깐 몰래 쓰고 갖다 주고 이제 근데 웬 헛소리를 하냐.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근데 이걸 또 틀려요, 이걸. 대단해요. 그렇게 돼요. 저기 보세요.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는 미수범 처벌하며 타인의 자동차 맞죠? 열차 아니죠? 항공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는 어떤 죄에 딸려 있는 건가요? 절도죄에 딸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 상습범, 미수범 그거랑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46번 준강도죄는 신분범이면 목적범이다. 준강도죄의 주체가 누굽니까? 절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절도가가 신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목적은 뭐가 있어요? 법조항에 규정이 돼 있죠. 체포면탈, 그렇죠. 탈환한 거, 죄적인멸, 요 세 가지 목적. 자, 147번입니다. 요 이득죄,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형법 재산죄 중에서 순수한 이득죄로 규정되어 있는 거, 재산상 이익 요것만 객체로 하는 거, 요게 뭡니까? 요게 뭐 두 문자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자, 배컴사입니다. 배컴사. 배임이랑 컴퓨터 사용 사기. 배임이랑 컴퓨터 사용 사기. 요거 두 개만 재산상 이익만이 객체로 되어 있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148번은 이제 공갈죄. 사실 뭐 요거는 그 공갈이나 사기나 뭐 강도나 이런 범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나 둘 다 객체로 규정이 돼 있죠. 149번도 그대로 법조항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점유 강취가 조금 이게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점유 강취는 강도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인 소유 타인 점유 재물에 대해서 최협의 폭행 협박을 가해서 탈취해 온다. 그럼 강도죄가 되고요. 자기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에 대해서 최협의 폭행 가해 갖고 점유를 취거해 온다. 그러면 점유강취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강도는 안 되고 점유만 강제로 취득했다라고 해서 점유강취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회적 법익입니다. 끝이 보이죠? 자, 150번.
평시에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자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폭발물 사용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폭발물 사용죄는 전시든 평시든 구분 없이 그냥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뭐 그런 거 있죠. 그거는 전시가 뭐예요? 쇼잉하는 전시가 아니라 전쟁 중 말하는 거예요. 원망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그딴 거 물어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2번입니다. 가방 폭파. 그리고 153번입니다. 자, 연소죄예요. 연소죄도 골치가 아프죠. 연소죄 아직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괜찮아요. 여기 오셨으니까. 자,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위입니다. 그런데 자, 기본 범죄, 그 다음에 중한 결과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방화죄 중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현공타 자타자. 그래서 여기는 건이고 여기서부터 물이죠. 연소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은 기본 범죄는 자기 소유예요. 자기 소유의 건조물이나 물건 여기다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이 옮겨 붙어 가지고 이거 자기 이외에 다른 것들 있잖아요. 현, 공, 타타. 여기 옮겨 붙은 때. 요때 성립하는 게 연소죄입니다. 현공타 자타자 중에서 기본 범죄 자자 그리고 중한 결과는 나머지 것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되죠?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154번입니다. 읽어보세요. 뭘까요? 무슨 범죄가 성립할까요? 바로 요 연소죄가 성립하는 거겠죠. 자기 소유의 빈집이니까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이게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웃집에 불이 옮겨 붙어서 그 이웃집까지 전소됐다라고 하면은 이웃집은 여기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웃집은 요 4개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아니에요. 현주 건조물이에요. 이웃집이라 그랬잖아요. 이웃집. 사람 살고 있는데 빈집이 아니라 어렵죠. 이런 것까지 꽈버리면. 그러니까 방화죄에서는 대부분이 현주 건조물이에요. 건물 중에 여러분 아는 건물 중에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건물 있나요? 저 어릴 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폐가 같은 거 좀 있었는데 막 그래서 초딩 어린 재혁이는 막 거기 탐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저는 형사 미성년자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5번입니다. 자, 통화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외범은 처벌하지만 외국인의 국외범 거기 밑줄 치시고요. 자, 외국인의 국외범 5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외국인의 국외범 내국에서 범했다면 국내범이라면 속지주의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고 내국인이라면 속인주의에 따라서 처벌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외국에서 외국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어떤 걸 처벌하느냐라고 해서 내외 기통 유문인 요거죠. 내외 기통 유문인. 그래서 내는 내란, 외는 외환, 그리고 기는 국기, 그리고 통화. 그 다음에 이거는 유가, 문서, 그 다음에 인장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허리야. 근데 여기서는 공문서랑 공인장만 해당된다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요거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하는데 요 통화죄에 보면은 이제 그 법조항이 207조 3항에 외국 통용, 외국 통화. 글씨가 날아가고 있네요. 위조, 변조죄. 요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조항이랑 5조랑 요거랑 조합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 미국인이 미국에서 미국 달러 위조. 요것도 한국 혁범이 적용돼요.
외국인의 국외보험 통화주에 그리고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요 조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 심하게 해버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자, 누구? 어느 나라? 짐바브웨. 짐바브웨. 어디서? 인도에서. 무엇을? 유로를 위조해도 대한민국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규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할 일입니까? FBI 성님들이 할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종종 나옵니다. 자, 156번 됐죠? U 그리고 157번 복사 문서로 봅니다. 그런 다음에 158번 요거는 이제 법조항 242조 한번 볼게요. 이거는 242조 펼쳐보세요. 힘내세요. 다 왔습니다. 객체가 뭡니까?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이죠. 사람. 예전에는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 뭐 이런 식의 규정이 형법에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159조 도박장소 개설죄도 영리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247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적 법익의 대환제고 한 장 남았네요. 어이구. 이거 시간 맞춰서 끝낼 수 있겠는데요? 아, 이러면 재미없는데 여러분 얼굴도 좀 흑빛으로 변하고 좀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전 요 앞에서 잘 거예요.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또 봬요. 이번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60조입니다. 내란행위 가담한 참가자의 지위, 기여 정도에 따라서 구별하여 처벌한다. 머리에 안 떠오르시면 바로 열어보세요. 자, 87조에 보시면은 수괴는 어떻게 사형, 뭐 무기징역 이렇게 하고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어떻게 처벌하고 그리고 단순히 폭행 협박에 가당하거나 부화수행 그러니까 이렇게 오 나도 해볼까 막 이래서 이렇게 쫓아서 하는 그 정도는 그냥 5년 이내의 징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자, 161번입니다. 와, 요거는 이제 법조문상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찰 채용에는 그렇게 뭐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진 않는데 요거 출처가 어딘가요? 승진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승진 하셔야죠. 나는 평생 순경으로 살겠어. 이거 좀 너무 슬프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 이렇습니다. 그 부정한 청탁이 필요한 범죄, 부정한 청탁이 필요한 범죄가 제3자 뇌물 제공 요거랑 그 뇌물죄 말고 배임 수재죄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뇌물죄, 일반인의 뇌물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단순히 청탁을 요하는 범죄와 그 다음에 청탁조차 불효한 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거 외에는 요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탁 불효한 거 여기 그래서 이거는 수뢰 부정 처사 후 수뢰 그 다음에 알선 수뢰 알선 수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는 요거다. 부정한 청탁 요거 두 개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게 거의 좋습니다. 알선 후 수뢰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은 정리가 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청탁은 제재한다. 제재한다는 못하게 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62번이에요.
공무원이 직무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 이건 이런 문제는 자존심 상하죠. 법조항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퇴직하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엔 사후 수뢰죄고요. 자, 164번입니다. 공무원이 수수한 뇌물가액이 밑줄 3천만 원 이상. 이때 특가법 적용되는 거 맞습니다. 특가법 적용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 건 조금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뭐 나중에 또 형 집행 다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자, 뇌물에서 3천만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재산죄에서 이득액이 5억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특경가법.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죄는 사기, 공갈, 얘네 세트죠 좀. 그 다음에 횡령, 배임. 얘네도 좀 세트죠. 사기, 공갈, 횡령, 배임. (5억) 이상 뭐 그다음에 이제 뭐 50억 이상 막 이렇게 특경가법에 적용이 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그 165번입니다. 수수한 뇌물뿐만 아니라 수수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뇌물이나 약속한 뇌물도 몰수 대상이다라고 해서 저기 법조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는 건 여러분 지금 너무 인권 침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인 또는 정을 하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의 공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6번 같은 경우에는 공직방에서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필요한가? 요거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사실 요거는 판례가 나와 있긴 하지만 요건 사실 법조항 문제예요. 공직방이 두 종류가 있죠. 공직방이 그 공직방이랑 위계 공직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위계에 의한 공직방. 그래서 여기 공직방에서는 직무집행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그냥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계공직방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위계로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는 처벌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요건 법조항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136조 펼쳐보세요. 136조. 자, 136조 1항 폭행 협박한 자는 보이시죠? 그리고 137조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36조 1항의 공직방에서는 객관적 구성 요건에 방해가 없죠. 그러니까 고의의 인식 대상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137조는 방해가 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고의의 인식 대상으로 방해도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방해할 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죠. 그래서 보통 고의는 고의라고도 하고 인식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의사라고도 하고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오세요. 자, 석방이 머지 않았습니다. 힘내세요. 그 167번이에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 은닉 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요거는 요거는 친족 상도례가 아니라 친족 간 특례라고 부릅니다. 친족 간 특례가 이제 적용되면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범인 도피, 범인 은닉 도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거인멸.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딱 이거 두 개입니다. 범인 은닉 도피 그리고 증거인멸 요것만 친족 관계가 있으면은
그냥 봐준다라는 거,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는 건데 아예 그냥 각 직상의 법조항에다가 집어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책임 기대 가능성 없는 사유고 각 직상에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 자, 168번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 본인만이 행위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다. 맞죠? 그리고 뭐 자수범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169조. 범인 자신의 증거인멸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왜 법조항 문제일까요? 법조항에 이렇게 돼 있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라고 규정이 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170번. 친족, 동거의 가족, 본인을 위해서 증거인멸죄 범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아, 여러분 버티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또 오늘 하나 또 작은 성공을 이뤄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여러분 영광의 그날로 이제 여러분께 보상이 올 겁니다. 붙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기쁨은 좀 같이 나눠요. 저한테 자랑하세요. 자랑하세요. 뭐 재수없게 자랑하세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수업에서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